네, 오늘 세트는 704번 세트. 좀 우리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대회가 열렸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왜 그렇게 열렸냐면 러시아에서 하는 이 모스크바에서 중학생들 하는 올림피아드에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한 대회라서 그쪽 그 대회 시간이랑 맞춰서 오후 6시에 대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중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전 자주 봤는데, 뭐, 그 중학생이 어떻게 푸냐에 대한 의문은 잘 모르겠지만, 이걸 푸는 중학생들이 있어요. 네,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5문제가 나왔고, 전 대회를 직접 참가하진 않았고, 버추얼로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참가를 했는데, 전 4번째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 그리고 5번째 문제를 조금 전에 따로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Free swimmers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영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그리고 A, B, C가 있는데 첫 번째 수영하는 사람은 풀에서 그 여기서 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A만큼 걸린대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B만큼 걸린대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C만큼 걸린대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지점에 존재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뭐 0, A, 2A, 3A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간들의 이 점에 존재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B, C도 0, B, 2B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에 맨 왼쪽에 있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그 우리는 여기에 P분에 정확히 P분에 맨 왼쪽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누군가 한 명을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여기 이 끝점에 도달할 때까지 최소 몇 분이 걸리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0A, 2A, 3A 점점점이랑 0B, 2B, 3B 점점점이랑 뭐 이런 세 개의 이런 배열이 있고 그거랑 P 여기서 어떤 적절한 X를 찾아서 P가 X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가장 작은 X를 찾는 게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음 번으로 도달하는 게 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선수 한 명 한 명마다 P 시간 다음으로 도달하는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정수 P는 A 곱하기 뭐, 뭐 어떤 선수 A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적절한 문자 Q 곱하기 A 플러스 R은 P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 Q 곱하기 A가 뭔지를 나눗셈 연산을 통해서 나눗셈 연산과 곱셈 연산을 통해서 A로 나눠봤다가 다시 곱해봐서 이 Q 곱하기 A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R 값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A-R 시간 만에 A가 여기 도달하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A-R 시간 만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A인 경우도 있어요. R이 0인 경우에. 근데 R이 0인 경우에는 A 시간이 지난 다음에 A가 한번 돌아오는 거기도 하지만 A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이 0인 경우를 따로 처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전 R이 0인 경우를 따로 처리를 했는데 뭐 R은 0이면
그 답은 0이다. 그리고 그게 R이 0이 아니면 그 A-R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그 A, B, C에 대해 각각 구하면 되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정수론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10의 18제곱까지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C++를 쓰는 분들은 그 32비트 인트형 안에 정수가 안 들어간다는 걸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문제 B번인데요. 이제 B번 때문에 1시간 동안 헤맸는데, 보세요. 이 흔적들을 보세요. 1시간 걸렸어요, 진짜. 이게 어떤 카드 N장으로 되어 있는 카드 더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덱을 그 어떻게 섞어서 그 새로운 덱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섞는지에 대한 그런 규칙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덱의 오더 오브 덱이라는 그 어떤 그 수가 주어지는데, 이거를 최대화하고 싶대요. 최대화하려면 사실 이거는 그 최대화한다는 게 사전순으로 제일 큰 걸 뽑는다랑 같은 순서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래서 그 제일 높은 걸 제일 앞에 두는 게 그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카드 N장이 있을 때 그거를 이 섞는 알고리즘대로 실행을 해서 제일 잘 섞었을 때 어떻게 해야 제일 큰 게 맨 앞에 오는 그런 형태가 되느냐라는 거를 출력을 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성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매번 카드를 매번 0보다 큰 K를 하나 골라요. 그리고 맨 위에서 그 K장을 집어서 다른 더미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 2, 3, 4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맨 위에서 K장을 집어서 다른 더미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 K장을 집어서 그 위에 쌓아놔요. 그리고 또 K장을 집어서 그 위에 쌓아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제일 오더가 제일 크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제일 아래에다가 제일 높은 걸 깔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려면 제일 높은 것까지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럼 4가 여기 맨 밑에 깔려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어디 있는지까지 찾아서 거기까지 또 끌고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높은 걸 매번 찾아서 거기까지를 한 뭉텅이 잡아서 올리는 게 항상 최적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잖아요. 아래에서부터 숫자를 보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으면서 아래에 쌓인 게 이후로 변하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제일 큰 수를 맨 밑에다가 얹어놓고, 그리고 위로 이렇게 나머지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를 매번 찾아가지고 얹고 그걸 반복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순열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순열의 특징 중에는 역순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 순열의 역함수 형태죠. 역순열을 만들어 가지고 1번이 어디에 있고 2번이 어디에 있고 3번이 어디에 있고를 쫙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덱을 옮기면서 어떤 수들을 옮겼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남은 것들 중에 몇이 제일 큰지를 매번 항상 기억을 하면서 이걸 위로
계속 서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셋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되어 있는 이런 셋에다가 그 제일 큰 거랑 뭐 이후에 빼게 되는 걸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중에서 그 현재 시점에서 제일 큰 거를 매번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현재 시점에서 제일 큰 게 뭐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 위에 있는 걸 계속 빼는 걸 반복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으로 풀면 그 오더 n으로 풀 수 있고요. 이거를 셋을 사용해서 풀면은 이 셋의 구현이 그 오더로 그 한 번 접근하거나 뭐 빼거나 할 때마다 그 로그 n씩 걸리니까 오더 n 로그 n에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B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 C 맥시멈 웨이트 이 문제는 그 어떤 그 시퀀스 P랑 그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문자열이 주어져요. 그 문자열 S랑 문자열 T가 주어집니다. 이때 그 문자열 S는 문자열 T의 그, 그 T의 일부를 S가 있고 T가 있죠. 그러면 S의 일부를 제거했을 때 T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S의 일부를 제거하고 이렇게 T에 있는 거랑 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이때 그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그 이 두 개의 그 수열이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열이 뷰티풀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너비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요. 너비가 뭐냐면 이 아래쪽 T에서 골라놓은 두 글자 이렇게라든가 이런 식으로 T에서 골라놓은 두 글자 사이에 S에서 골라놓은 두 글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골라놨을 때 그 최대인 걸 이 너비라고 한대요. 우린 그래서 이 너비를 최대화하고 싶어요. 최대화하려면 그 두 글자 그 T에 있는 이 두 글자 사이에서 그 가능하면 그 사이를 벌려놓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되게 전통적인 그 DP 문제인 그 LCS라고 있는데 그 문제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죠. 뭐 사실 이걸 굳이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걸 보면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여기서 그 앞쪽 문자열 안에 뒤쪽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는 게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부터 뒤로 찾는데 그 왼쪽에서부터 그 A, B, C를 찾아보고 오른쪽에서부터 A, B, C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가능하면 오른쪽에 있는 걸로 집어보고 가장 가능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걸로 집어보는 거예요. 같은 이런 문자열을 찾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첫 번째 글자인 A를 가장 왼쪽에 놓으면 여기서 여기고 가장 오른쪽에 놓으면 여기고 B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 놓으면 여기고 가장 오른쪽에 놓으면 여기고 이런 식으로 그 놓을 수 있는 범위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어디서 그런 거기까지 이렇게 문자열을 찾았을 때 그 나머지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이게 이 문자열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안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글자 각각에 대해서 가장 왼쪽에 오면 매치고 오른쪽에 오면 매치인지를 각각 찾아요. 그러면 이렇게
2,4 5,5 이런 식으로 그 각 글자마다 몇 번째에서 몇 번째까지 올 수 있는지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가장 이웃한 두 글자 사이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걸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그 찾은 값을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캔 이렇게 두 번 돌리고 그 두 번 돌려서 나온 결과값인 이것들을 서로 옆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장 오른쪽을 밀었을 때 왼쪽으로 밀었을 때 각각 그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배열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채우고 그 서로 인접한 칸에 그 값의 차가 제일 큰 걸 이렇게 출력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 C번이었고요. 문제 D번으로 넘어가 보죠. 문제 D번은 굉장히 컨스트럭티브 쪽 문제인데, 그러니까 답을 만드는 문제죠. 근데 A, B, K라고 수가 3개 주어집니다. 그리고 X랑 Y라는 이진수를 찾아요. 이진수를 찾고자 해요. 근데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되냐면 X랑 Y는 둘 다 0이 A계, 1이 B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X-Y가 정확히 K계의 1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K비트가 아니라 K계의 1을. 그래서 그리고 또 맨 앞에 0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1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수들이. 그러면 우리는 A, B랑 K가 주어졌을 때 그런 수 조합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수를 출력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은 우리는 항상 1부터 1을 맨 앞에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1을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요. Hey, welcome. Is the code verse already over? Yeah, today's code verse is over. And well, actually, I always stream after the contest. I always, because it is against the rules if I stream what I'm when I'm competing. So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죠. 그래서 어떤 A, B, K가 있고 이런 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볼까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맨 앞에 1이 들어있으니까 그건 무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뺄셈을 하는데 그 뺄셈의 결과가 1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1을 적게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1을 적게 만들려면 앞에다가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막 11, 11, 00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붙이면 1을 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1을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1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뭐 세 글자가 있고 이쪽도 세 글자가 있어요. 그럼 세 글자랑 세 글자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를 가장 많이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1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여기에 1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1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리고 여긴 0이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1, 0이 아닌 경우에는 그 앞은 다 똑같은 거니까 무시해도 돼. 아까 얘기했던 앞에서부터 0, 1 똑같이 넣는 작업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1, 0이 들어갑니다. 맨 앞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무리 잘 더하고 빼도 이렇게 1은 여기가 L개 있을 때 1은 L-1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그 A랑 B가 남아있는 그 1과 0의 개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0과 1의 개수죠. 남아있는 0과 1의 개수가 있을 때, 그 이렇게 뺄셈을 통해서 1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면 우리는 적어도 0이 하나 필요하고 1이 하나 이상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되고 B가 0보다 크면 1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존재해야만 1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두 가지 다 존재하지 않으면 똑같은 수밖에 못 만듭니다. 1, 1, 1 빼기 1, 1, 1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조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조건 하나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1의 개수가 몇 개야? K개죠. 그러면 우리는 K보다 A 플러스 B가 더 길어야 된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이 0하고 1의 개수의 합이죠. A 플러스 B보다 K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보다 큰 K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1111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1111 만드느냐? 그거는 1, 0, 0, 0, 0, 0에서 0, 0, 0, 0, 0, 1을 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은 0이나 1 중 남는 거에 따라서 아무거나 이렇게 페어로 똑같이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많이 1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1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가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뺄셈의 맨 앞자리는 반드시 0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1을 채우는데 이 방법을 쓰면 이 조건만 가지고 1을 최대한 많이 항상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리디 알고리즘을 써도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걸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K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A, B, K가 만족이 되냐를 가지고 따져서 되는 경우에는 출력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노를 출력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K는 0인 경우를 또 주의를 해야 되고요. K는 0이면 언제든지 항상 답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 이런 조건 매번 체크하는 거,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확실히 잘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주의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짰는데,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짜다 보면 지저분해져요. 많이. 그러니까 A에 붙이고 뭐 B에 붙이고 뭐 그런 중간에 수 몇 개 붙이고 그런 거죠. 그런 식입니다. 뭐 그래서 중간에 좀 예외 처리가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A, B, K가 딱 맞도록 A랑 B를 빼는 거고, 남은 걸 전부 1로 채워서 출력을 하는 게 이 코드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문제 D를 해결할 수 있고요. 문제 D까지 해결했으면 문제 2인데, 문제 2는 꽤나 어려운 문제였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일종의 그래프이면서 좀 백트래킹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라고는 하지만 이거 실제로 탐색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저장소가 있고 거기다가 인티저 어레이, 그러니까 정수 배열을 저장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최대 2개까지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인데 최대 2개까지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복구를 해보래요. 그래서 어떤 원래 인티저 어레이가 있고, 그냥 원래 인티저 어레이를 복원을 하고 거기서
그 모든 칸들이 다 두 칸 안에 그냥 그 배열을 두 칸 바꾸는 거 안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그 원래 인티저 어레이가 가능한 게 있으면 출력을 하고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가능한 게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출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nm 크기가 지멋대로예요. 좀 보면은 n이 엄청 클 수도 있고 m이 엄청 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n, m 양쪽 다 좀 그 큰 경우에 그 각각 대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중간점이라는 게 존재해서 여기 P가 존재해서 여기서 두 번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점들이 이 두 칸 안에 어디든지 있으면 yes고 아니면 no라는 거죠. 27번 테스트 케이스요. 그거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두 칸 안에라는 걸 조금 변형을 하면은 여기가 어떤 두 칸 안에 있는 거 다시 그리자. 네, 이런 P라면 우리는 어떤 그 처음 시작점을 S를 잡아서 S에서부터 두 칸 안에 P가 존재한다면 S로부터 두 칸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S라는 점을 임의의 점을 하나를 잡고 거기서부터 다른 점들이 어디에 있나를 통해서 이 답이 될 수 있는 영역을 줄여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만약에 모든 다른 칸들이 이 S로부터 두 칸 거리 안에 있어요. 모든 다른 칸들이 S로부터 두 칸 거리 안에 있으면 그 S가 원본 배열로 기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출력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세 칸 거리에 있다, 네 칸 거리에 있다 이러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세 칸 거리에 있다라는 건 그렇다는 건 우린 만약에 P가 존재한다면 그 이렇게 그 중간에 두 칸이 있어서 세 칸 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중간에 두 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칸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 여기서부터 어딘가로 간 게 여기서부터 두 칸 거리고 답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두 개의 점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한 칸, 이 점으로부터 한 칸 안에 답이 존재한다. 라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세 칸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네 칸 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네 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두 점, 그리고 이렇게 두 점 있죠. 그러면 여기만 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두 칸 거리인 점이 총 6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칸 거리면. 왜냐면 네 칸이 거리가 네 칸이라는 건 그 수가 4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두 개를 바꿔서 이쪽에서부터 접근 가능하고 이쪽에서도 접근 가능하면서 여기서 두 개 이내로 바꾸는 방법이 정확히 두 개를 바꾸는 방법이 6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세 칸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이 3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부터 한 칸,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칸 간 게 3개 존재해요. 그리고 그 3개는 각각 여기서부터 두 칸이고 그러면 이 3개 중에 이 3개에서 한 칸, 이 3개에서 한 칸, 이 3개에서 한 칸 사이에 답이 존재한다는 걸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두 칸이 남은 경우에는 그 6칸 중 하나가 반드시 답이에요.
그 거리가 세 칸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에서부터 한 칸 간 게 또 답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세 개로 나누어지죠. 그러면서 그 세 개에 대해서 각각 그 아까 S를 처음 잡았을 때 그 이번에는 아까보다 작죠, 범위가. 한 칸 거리. 이 한 칸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점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걸 다시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부터 두 칸 안에 있는 점들이 있으면, S가 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세 칸 거리에 있는 거면 이거랑 이거 사이에 세 칸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분기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 점, 정확히 이 점, 정확히 이 점,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점을 다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다른 모든 점들이랑 비교를 하는데 시간이 nm만큼 걸려요. 연산을 nm번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그 4칸짜리를 찾는 경우에는 6개로 분기하고, 그 3칸짜리를 찾는 경우에는 3개로 분기했다가 거기서 또 3개로 분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상수계로. 그러니까 뭐 3 또는 6, 3 곱하기 3 또는 뭐 6, 이런 적당한 별로 안 큰 상수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더 nm만에 전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3 아니면 6을 그냥 상수로 본다면 말이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세 칸일 경우에 처리가 꽤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칸일 경우에 이 세 점 중 하나가 반드시 답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점으로부터 한 칸 떨어진 것들이 답인 거라서 이걸 다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점에서 세 점을 체크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세 점으로부터 그 한 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답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루틴을 다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백트래킹 문제죠. 그래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세 칸 거리를 찾았으면 이렇게 세 칸 외에는 답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분기가 개수가 이렇게 9개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 안에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일단 뭐 잘 안 나오는 거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나온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A0,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걸 하나를 적당한 시작점으로 잡고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랑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다른 거, 그러니까 3칸 이상 다른 거가 있으면 3칸 이상 다른 걸로부터 분기를 하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이거랑 같은 알고리즘을 돌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1번 배열에서 어, 네, 그러니까 거기서 몇 개를 그러니까 세 개짜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칸 떨어진 어떤 점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 개로 분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세 개가 답이라는 게 보장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 칸 중에 뭔가를 바꾸면 총 8가지가 나오고, 뭐 8가지가 다 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세 칸 다 이쪽이거나 세 칸 다 이쪽이건 답이 될 수 없지만, 그러면 뭐 가능한 게 6가지잖아요. 그 6가지 중에 답이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거기서 또 한 칸 갈 수 있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 해봐야 되는 그런 류의 문제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 보면은 실제로 좀 생각보다 계산량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꾼 걸 또 원점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바꾼 거 세 개를. 거기서부터 메칸 간 거를. 방금 문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배열 A랑 B랑 바꾸는 부분이고, 3인 배열을 찾았으면 4 있는 애들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바로 그 한 칸씩 이동한 세 개로 분기하니까. 저는 이렇게 짰는데, 그러니까 두 칸 넘게 떨어진 게 있으면 한 칸씩 거기서 그쪽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한 것들 중 하나에서 또 한 칸 간 게 답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1을 늘리고 Q에다가 모든 분기를 집어넣어요. 한 칸씩 차이 나는 분기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건 근데 사이즈가 4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다 돌리면 되는 거니까. 소스 코드요? 네. 링크 주시면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좀 리커시브하게 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Q에다 집어넣어서 그 분기가 필요할 때 Q에다가 그 세 가지 분기에 대한 걸 다 집어넣는 식으로 정했거든요. 만약에 4개면 딱 길다. 음, 2면 오케이고 3이면 3이나 4면 이번에서 뭔가를 돌리고 3인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이건 한 칸 더 바꿔야 된다는 부분을 처리를 한 칸 더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 처리가 안 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가 있으면 A 뭐 이게 처음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B가 있고 한 칸 움직인 게 그리고 두 칸 움직인 게 그 B가 있죠. 그리고 세 칸 가면 BBB고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것들 중에서 답이 존재한다는 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6가지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답이 A, C, B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A에서 봐도 두 칸 떨어져 있고 B에서 봐도 2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이 존재할 수가 있다. 이런 답이 존재하는 경우는 여기서 한 칸 떨어진 걸 찾는 코드를 다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칸 떨어진 거 안에 답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코드를 다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A에서 딱 한 칸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한 칸, 여기서부터 한 칸, 여기서부터 한 칸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네 개라면 반드시 사이에 있는 6개 중에 답이 나오죠. 4개라면 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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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4개 있고 이 6개 중에 반드시 답이 존재해요. 근데 3개라면 여기서 한 칸 더 갈 수 있고 여기서 한 칸 더 갈 수 있는데 뭐 여기서 한 칸 더 가는 거 안에서 답이 나오면 답이 나온다는 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한 칸은 굳이 안 봐도 되죠. 그래서 3개로 분기를 해서 한 칸 더 짧은 거에 대해서 네, 또 한 번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작성한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전 이런 식으로 짜요.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백트래킹 같은 걸 할 때 그냥 큐에다가 쿼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0이라는 건 원점이란 거고 그 A0부터 0칸 떨어진 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칸 떨어진 걸 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가 그 2개 넘었을 때 붕괴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Q에다가 쿼리를 3개 더 넣어요. 여기서 아니면 4개. 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넣고 빠져나오면 그 큐에 남은 것들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상태 개수가 유한하다는 걸 좀 유한하다는 게 보장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유한하다라기보다는 그 시간이 나온다는 걸. 지워야지. 오늘 이 정도 해야지. 뭐야 이거 연도 선택도 할 수 있게 됐네. 2011년, 2012년, 2019년, 2020년.